아하이. TV. 반갑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사업 성과 연구 보고회 이후에 우리가 사전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너무 부족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뭉쳤습니다. 오늘 컨셉은 통합적 돌봄 시점입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연구진에서 대표로 우리 배원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배현석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 연구 보고회 때 잘생겼다라고 하는 댓글이 엄청나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이덕규 부장님 모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또 패러디를 또 했습니다. 패러디를 통합적 돌봄 시점 컨셉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최근에 이렇게 하는 것 중에 관찰 예능식 이 프로그램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좀 날로 먹고 싶어가지고 혹시 뭐 불편하십니까? 계속 불편하거든요. 빨리 영상 보고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장님 5시 안에 저희가 지금 촬영 시간이 있는데 차 막힌다고 빨리 가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조금 더 포괄적으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부분들로 우선 4가지 정도로 해서 각 복지관의 실무자들이 먼저 영상을 같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19년) OK 일자리 사업을 계기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주민들의 돌봄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북구 내 사회적 경제 조직 10곳과 협약 체결을 맺고 노인 친화형 주거 개선 집수리, 영양식 서비스, 운동 서비스, 병원 동행 서비스, 토탈 홈케어, 가사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협력을 통한 통합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케어 커뮤니티 케어 이전에 진행을 했던 다북동 사업으로서 이제 민간 협력 안에서 뭐 민간 대 민간 아니면 뭐 민간 대 공공 이런 부분에서 협력 구조가 잘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요한 자원으로 끌고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였고, 그런 돌봄이라는 주제 안에서 사실 서로가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상호 수평적인 관계에서 그런 협력을 진행을 했었고, 저희 복지관이 위치한 뭐 감천 이동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 인적 자원에 대한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제 계속적으로 유지해오던 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더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의료 그리고 돌봄, 지역 주민 등 이제 4개 영역의 네트워크 회의 체계를 만들었던 일입니다. 기존에 서비스 지원 기관들이 통합 돌봄이라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모였고요. 근데 초기 단계에서는 기관들과 단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보다는 인프라 확충에 다자 간의 협력이 이제 필수적이라는 내용들을 공유했습니다. 이제 회의가 거듭될수록 이제 차츰 케이스를 중심으로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역할 분담이나 구체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돌봄이라는 과제를 지역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 기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민간기관, 그리고 지역 주민이 각자의 영역에서 만들어가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독복지관은 우선 사회적 경제 조직을 좀 활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 체계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저희가 이제 OK 일자리 사업을 좀 먼저 진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연대해서 좀 진행해 나가는 방식. 그래서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대를 하게 되고,
다른 형태에서는 이제 공동체들, 기존에 활동하던 공동체들이 통합돌봄으로 좀 이렇게 모여지는 이런 방식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어떤 그 연대와 협력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초에 이제 그 사업 수행 전에 그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뭐 조직이었던 건지 아니면은 뭐 이후에 돌봄과 관련해서 이렇게 또 뭐 만들어진 뭐 그런 조직인 건지. 기존에 있었던 사회적 경제 조직은 돌봄에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했다기보다는 뭐 유아체육을 하고 있는 조직이 노인 그 운동 처방 서비스를 개발을 했다든지 아니면 밑반찬 배달을 하고 있던 곳들이 어르신들 영양식 관련되어 있는 사업으로 좀 이렇게 전환해서 사업 개발을 했다든지 또 이제 주거 개보수 하던 곳들이 노인 친화형으로 좀 이렇게 개보수할 수 있도록 사업 개발이 진행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기존에 있던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용했고 2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마을 단위의 돌봄 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이제 만들어 보고자 사하구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형들을 만들고자 북구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하구 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 감천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동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보다는 애로사항들이 더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좀 뭐 자원의 어떤 그런 다양성 측면에서는 사실은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양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보건 영역이라든지 이제 뭐 친구나 만덕처럼 또는 이제 어떤 그런 주거, 뭐 도시 쪽에 대한 뭐 서비스가 붙는다든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만큼 또 규모가 작으니까요. 처음 사업 규모가 작으니까 하지만 그 온전하게 돌봄 서비스 중심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 주민들의 어떤 그런 관계 자원이라든가 또 공공과의 어떤 그런 이제 민간 협력에 대한 경험 자원 같은 것들이 계속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슈만 다르다 뿐이지 사실은 일하던 구조들은 계속 또 반복적으로 가지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움은 없었어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민간협력 사업들 다복동에서 쭉 이어왔던 뭐 복지허브화 사업이나 다복동 민간협력 사업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밑바탕 토양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얹혀졌다는 느낌들도 사실은 감천동에 가보면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더라고요. 이제 기관들이 그 오랫동안 여러 사업을 시작했다가 또 끝냈다가 시작했다가 끝냈다가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는 받아오셨지만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이걸 기존의 사업과 어떻게 연결시키고 이렇게 잘 짜집을지에 대해서 짜집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노하우들이 엄청나게 축적된 결과로 다 앞에나 지금이나 그렇게 설명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앞에서 해왔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없었으면 사실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이 지금 성과, 이 지금 현재 결과물들만 본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네. 한편 이제 저는 생각했을 때 이제 뭐 다른 기관에서도 이제 시작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뭔가 이제 자원들이 이제 도처에 잘 이렇게 분산돼 있으면은 미리 이제 꼼꼼하게 다 엮어놓고 뭔가 시작을 해야지만 잘 될 거라고 우리 생각을 좀 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좀 처음에 조금 더 가볍게 필요에 따라 가지고 뭔가 목적성 있게 작은 기관들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제 이후에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형태로 가는 게 오히려 좀 맞지 않겠나. 시범 사업인 경우에는 사실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하구 모델 같은 경우는 부산형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들이 확대되면서 다른 구에서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이제 모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구라든지 진구 같은 경우에는 구 단위에서 특히 보건복지부 선도 지역으로 선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예산과 많은 이제 지원들이 들어오면서 이루어지는 구 단위의 큰 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때 사하구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은 지금 부산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그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어떤 좀 작은 규모에서 좀 풀어내야 되는 그런 어떤 모형으로서 좀 잘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라는 게다가 생각이 이제 사업군 모델은 사실 수년 전에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생소한 용어가 시작됐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언급됐던 중간집 형태의 원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특징이 있죠, 사업은. 조금 인상적인 부분들은 이제 그 사하구에 있는 감천동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도농 복합 지역과 같은 사실 주민들도 굉장히 이제 뭐 이웃집에 숟가락 개수까지 진짜 다 할 정도로 굉장히 긴밀하게 또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호 돌봄에 대한 토대는 이미 좀 만들어져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세대의 연령 구성이 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요? 지금 이제 이달에 이제 6,100명 정도 이제 전체 이제 인구수는 감천 이동만 봤을 때는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안에서 65세 이상 인구를 따져보면 거의 25%가 하거든요. 초고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중간 계층의 나이도 사실은 전부 다 이제 55세 이상이 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젊은 사람 비교했을 때 비율로 봤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훨씬 더 많죠. 친구복 시간 한번 이렇게 또 봤었는데 교수님 한 말씀. 네. 저희가 전체 같이 만났을 때도 이렇게 함께 나누었던 얘기 중에 한 가지인데 또 진구 팀장님이랑 이제 같이 고민하면서 기존의 어떤 제가 서비스랑 이제 어떤 차별성을 둬야 되느냐. 물론 이제 새로운 사업들이 무조건 차별화될 필요는 없긴 하지만 앞에 이제 두 기관처럼 기존의 사업들이 연계되면서 더 이제 확산되거나 확장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초반에 많이 같이 고민을 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미 관과 민의 어떤 연계나 협력들은 잘 갖추고 계셔가지고 이번에 방점은 어쨌든 그 주민들의 어떤 주체적인 참여를 통한 통합 돌봄 지원 체계 구축에 훨씬 더 이렇게 노력도 많이 하고 근데 진구 자체가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을 전혀 다른 두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하면서 사실 뭐 쉽지 않았던 과정이었다. 그래도 진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니까 뭐 이제 학교랑 또 협력해서 뭐 이제 서비스 공급도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또 경제 조직들하고 연계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 최지선 팀장님이 같이 지금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그렇죠. 네, 지금 안 계셔서 네. 진구를 잘 대변할 수 진구를 있을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